자가용 자금도 있으면 안 되죠. 연인끼리 같이 데이트도 다니고. 부자 되는 건 포기해야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부자 되려면 간단하다. 몇 가지만 고치면 된다.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사귈 때 끊어야 된다. 근데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워런 버핏 같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때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여유 자금이다. 다 남은 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유 자금이 아니죠. 여유 자금을 만들고 써라. 그래도 남으면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남겠죠. 그러니까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굳은 세라는 말도 가끔 들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또 않으시고.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부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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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이제 워낙 이런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좀 자주 들으신다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저는 대학교 가서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돈에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요. 돈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돈을 아껴라, 술 마시지 마라.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생각이죠. 위선인 거죠. 속마음과 얘기하는 거가 틀리죠. 그게 이제 한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커요. 돈이 없으면서. 그리고 나는 돈을부터 초월했다고 얘기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그게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이 책에 담겨 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사교육비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라이프,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신 거죠. 요즘 보면 그런 청년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해외여행이나 가소비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되죠. 얘기하셨잖아요. 워런 버핏의 그 스노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경제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그때까지는 소비하면 안 되죠. 자가용 자금도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좋잖아요. 연인끼리 같이 데이트도 다니고. 그렇지만 한 가지 포기해야 되죠. 부자 되는 건 포기해야 되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넌센스적인 넌센스죠. 부자 되는 거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 되고 싶어 해야 된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당신이 진짜 부자 되고 싶으냐?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끊을 거 끊어야지. 어떤 것들 꺼내요? 자동차가 더 필요 없잖아요. 네. 그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세이브 하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인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한 돈이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지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다면서 행동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행을 다 여행 가고, 먹방 요즘 쫓아다니고. SNS가 너무 발달해서. 그렇죠. 인스타그램 때문에 또 비싼 식당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되려면 간단하다. 몇 가지만 고치면 된다.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사귈 때 끊어야 된다. 가장 멍청한 돈이다. 네. 근데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제일 바보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들어는 비용이거든요. 비싼 자동차 사야 되고, 할부내야 되고, 또 크레딧 카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빚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라이프 살죠. 워런 버핏 같이 되라 이거예요. 워런 버핏 같이 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자동차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근데 자동차를 새 거를 사고, 거기에 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워런 버핏은 부자처럼 보일 이유가 없죠.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라. 그러면,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BMW 사야 되고, 머세이리도 사야 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끊어라. 근데 사교육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교육 쓰는 것도 사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결국 월급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좋은 학교 가라 그러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대표님이 자녀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해요? 사교육 안 하셨나요? 완전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런 여름방학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학원이 있어요. SIT 학원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쵸. 그 친구들하고 노는데 지극히 싸요. 네네. 네, 한 달에 200불? 뭐 한두 달 하고. 그런 거 했죠. 그러고 뭐 애가 원하는 거고. 근데 한국의 사교육은 이거는 크레이지한 거죠.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거죠. 특히 강남에 뭐 한 달 사교육비 뭐 200~300씩.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바보 같은 돈이에요. 그 아이는 경쟁력이 없어져요. 학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이는 돈 벌 찬스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다. 창조적인 마인드가 계속 죽이거든요. 똑같은 수학 문제 풀고 똑같은 영어 단어 외우고 똑같은 생각을 강요받고 그 아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는 힘들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 잘못되라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한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층이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 돈이 뭐로 들어가야 돼요? 투자에 들어가야죠. 35조가 해마다 아이들 창업 작업을 쓴다고 보세요. 나스닥은 난리 날 겁니다. 한국 아이들이 저기 창업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막 이스라엘까지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 한 400에서 500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35조가 땅에다 버리는 돈이에요. 아이들 잘못되라고 쓰이는 돈이에요. 학원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네. 학원은 사업 투자한 게 100배 낫지. 그렇죠? 메가스타디 주식 산 게 100배 낫죠.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이 책이 어쨌든 제목도 부자 되기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부자는 어떤 사람인데? 부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못 한다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간다든가, 그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이제 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유를 얻으라는 거거든. 그게 부자예요. 내가 자유로운 거. 돈이 없어서 내가 비참하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내가 비굴해야 되지 않는가. 행복을 준다기보다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죠?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노인들의 자살률이 거의 세계 최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1등이죠. 그 노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분들도 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올 거를 미처 예상을 못 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다 쓴 거예요. 사교육비를 썼고, 결혼에 보태줬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영리한 거죠. 13살에 아이한테 계산은 끝난 거잖아요. 아, 그 위에 안 줘요? 그 아이가 부자가 돼 있을 텐데. 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대부분 아주 부자가 아닌 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죠. 그리고 자기 내가 결혼식 한다는 거,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한테 결혼식 한다고 알리는 경우가 더 많죠. 하긴 우리나라는 자녀 사교육비를 크게 나가고 결혼할 때 또 크게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당연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독립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생각의 혁명이 필요해요.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또 그 은퇴 시 자금 마련 계획을 위해서 뭐 4% 룰이 있다고 하시던데.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룰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가 60세에 더 이상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4%가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억이면 4천만 원. 20억이면 8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금의 현상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살 때까지는 20억을 모으겠다. 30억을 모으겠다.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모던 라이프 스타일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를 끊게 돼요. 바보 같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성인 부부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좀 그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60세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걸까? 지금은 30대라 그러면 네. 내가 봤을 때는 20억에서 25억이 필요하죠. 60대 이제 20에서 25억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안정된 저는 이게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멈이요. 네. 왜냐면 그 당시는 또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또 해외여행도 가야 된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 지금 2017년에 2018년에 한국인의 그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그 순자산이 3억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금융 지식이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럼 진짜 아까 말씀하신 20에서 25억에서 이 3억과 이 사이 이 갭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년의 빈곤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네. 빨리 시작하는 거고 네. 그래서 주식을 누구보다 빨리 투자해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돈을 모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살에도 어렸을 때부터 그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놀러 가지 말아야 되고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긴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진짜 부자니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죠. 그렇죠. 또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돈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에요. 함부로 달았을 때 그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뿐이에요. 돈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요즘에 그런 욜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절대로
그다음에 소확행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소확행이라는 거는 지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확행이라는 거를 이겨내야죠. 나는 더 큰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즐거움에 내가 만족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이 뭐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행복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왜냐면 미래에 약간 돈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불행한가요? 그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쓰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하나는 1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만 원짜리가 있는데 만 원짜리 산다고 해서 불행할까요? 나는 만 원으로 사고 나머지 9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주식을 사고 싶은데 10만 원을 그냥 쓰는 사람이 나보다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현명한 것 뿐이에요. 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사죠? 네.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 원짜리 사는 사람한테 만 원짜리 사야 된다고 얘기할 때 당신 행복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현명함이죠. 돈을 어떻게 쓸지 아는 거고, 어떻게 투자할지 아는 걸.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면, 당신은 이 자잘불레한 즐거움에 대해서 알기는 하냐? 이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그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게 내 그 즐거움을 빼앗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막 쓰죠. 네. 크레딧 카드 막 쓰죠. 빚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늘어나게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없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크레딧 카드라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복리, 아까 네. 복리의 마법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크레딧 카드 갖는 순간 복리가 나한테 어게인스 되는 거예요. 내 부를 굉장히 빨리 갉아먹는 거잖아요. 아까는 부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건데 크레딧 카드가 갖고 있는 순간 내 재산은 엄청나게 빨리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나를 갉아먹는 그의 가장 넘버원이 크레딧 카드죠. 신용카드 쓰는데 일시불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되게 그렇게 되질 못하죠, 월급쟁이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걸 없애고 체크카드로 써야 되죠. 없으면 못 쓰죠.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유자금을 쓰고 남은 돈으로 착각하잖아요. 여유자금은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여유자금이다. 다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유자금이 아니죠. 여유자금을 만들고 써라. 그거와 쓴 다음에 여유자금을 만들어와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도 남으면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남겠죠. 그러니까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대표님 뭐 굳은세라는 말도 가끔 들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또 않으시고. 이 뉘앙스가 그거 조금만 더 가면 사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뭐 친구들한테 구두쇠라는 얘기 듣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옷을 산다든가 뭐 잠깐 브랜드를 봤습니다. 예, 브랜드는 지 바보 같은 돈, 그죠? 나한테 돈 쓰는 거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죠. 이케아 네. 설립자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였거든, 그 사람이요. 근데 최근에 죽었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나를 불편하게 해라. 그게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를 한 말인가요? 자기를 불편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를 창출한다는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케아가 뭐죠? 자기가 가구를 만들게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가구를 사람들은 다 만든 걸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마라. 내가 싸게 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라. 그런 창업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한테도 그걸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유명하죠.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 탄 적이 없대요. 왜냐면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코노미 타면. 네. 대신에 돈은 벌었잖아요. 네. 그런 걸 실천한 사람이죠. 대표님 비즈니스 클래스 만약에 이제 내가 여행 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죠. 투자를 강조하셔서 궁금해져서 그런데 대표님이 이제 제가 자산을 여쭤볼 수는 없지만 대표님이 그러면 주식 투자에 투자하고 있는 그 돈의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거의 한 70%? 70% 정도가 되죠.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과 거의 반대네요. 저는 그렇죠? 이제 집이 이제 내가 미국에 살던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세를 주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지금 그 월세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이 얼마큼도 없죠. 너무 비싸죠. 그 월세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집을 살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고정적으로 어쨌든 뭐 200, 300, 뭐 100, 500씩 나가는데 이 투자는 돈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그 인식 때문에 뭐를 못 벌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월세를 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이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되게 커지는 거고 어차피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월세를 어쨌든 안 나면 그 마이너스가 나가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네.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안 해서 그런 거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월세가 좋은지 집을 사는 좋은 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는 그 30억 가지고 딴 거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내 재산이 잠겨져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30억짜리 집을 하나 다 갖고 있어요. 네네. 재산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20억이 되면 어떡하죠? 저 일본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일본에 지금 계속 그 개인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비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겠죠. 한국이 일본보다 부동산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죠. 그죠. 80%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내 재산의 전체가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다. 그건 나 부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만약에 20억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특히 빌딩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팔으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 예.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자기 부동산 비중이 보통 한 30% 정도면 적정해요. 30%.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불을 늘려야 되는데 주식은 계속 살 수가 있죠. 펀드도 계속 살 수가 있죠. 건물은 부동산은 그게 살 수가 없죠.